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애타게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엔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어제 일을 하면서 무리를 했던 건지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뻐근한 통증이 있었고 잠에서 깨자마자 오늘은 스트레칭부터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트레칭을 시작하자 굳어있던 어깨와 등, 목 근육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양팔을 활짝 벌리고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히는 순간 몸이 숨쉬듯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선 사랑하는 와이프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 한 접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토마토, 노란 바나나, 그리고 껍질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레 까놓은 오렌지.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무니 시원한 물기와 함께 새콤한 맛이 입안을 감쌌고 바나나는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오렌지를 입에 넣는 순간 달콤한 가죽과 함께 와이프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상이지만 그 작은 순간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나만의 루틴을 시작합니다. 사실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귀찮고 지치고 때론 오늘쯤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꾸준함은 특별함보다 어렵고 그래서 더 소중하다는 걸요. 이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아침이란 시간에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눈 뜨면 핸드폰부터 보고 서둘러 하루를 시작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조용한 시간에 책을 읽고 내 삶을 정비하는 루틴을 지키며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침을 보내고 계신가요? 당신만의 루틴이 있으신가요? 그 루틴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탱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꽤 멀리 온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비를 마치고 이제 책을 펼쳐보려 합니다. 독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 마인드, 무의식이 이끄는 부의 해답. 하와이 대저택님의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와이 대저택. 무의식을 뿌리채 바꾸고 누구나 원하는 미래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국내 최고의 마인드셋 전문가. 온라인 클래스와 유튜브 채널 하와이 대저택을 통해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친 경험을 전하고 있다. 30대가 끝남과 동시에 파이어를 선언한 그는 현재 모든 인생의 육하 원칙을 100% 스스로 정하며 경이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회사원이던 그가 지금은 예전의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매달 세금으로 내는 고액 납세자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매달 월급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회사의 시간과 건강을 팔아 돈을 버는 사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난치병을 얻었고 설상가상으로 얼떨결에 시작한 첫 투자에 전 재산 1억 원을 사기당하며 인생의 바닥으로 내리꽂혔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처절한 마음으로 인생을 바꿀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잃지 않고도 거지 같은 하루를 경이로운 하루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고의적으로 이용했다. 부의 비밀은 단순한 투자 기술에 있지 않았다. 마인드, 즉 무의식이었다. 절실함으로 무의식을 바꾸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압축된 시간 속에서 급속도로 뒤틀린 듯 완전히 변했다. 그는 세상 어떤 일이든 마인드가 우선한다고 말한다. 마인드를 바꾸면 실행과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누구나 원하는 삶을 알아차리고 한계 없이 욕망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이 책에 지난 인생, 시간, 건강을 전부 바쳐서 얻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경험과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한다. 마인드를 건드리면 누구나 성공한다. 그냥 그것뿐이다. 방금도 엄청 좋은 내용이었죠. 상상은 모두 이루어졌다.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 내 몸을 따스하게 감싸는 바람, 미국의 50번째 주, 태평양의 낙원이라는 하와이에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대저택이 있다. 두 대의 차를 넉넉히 주차할 수 있는 멋진 차고가 있고 앞마당에 싱그러운 잔디가 깔린 2층 집을 소박하지만 아름답다. 집 앞 푸른 잔디밭에서 내 아이는 뛰놀고 아내와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신다. 이곳에서 나는 내 삶의 육하 원칙을 스스로 정하며 살아간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일하는지를 바로 내가 결정한다는 뜻이다. 또한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삶을 원하는 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알아차리고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삶에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나의 인생 철학과 메시지를 꾸준히 전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원하던 삶이며 이미 현실화된 2026년쯤 나의 어느 날이다. 도대체 무슨 말이죠? 3년 뒤의 일을 지금 어떻게 알아요? 곧바로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나 사실 이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또 하나의 현실이다. 하와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2026년에 나와 우리의 가족은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을까? 있으니까. 작년 태어난 아이를 위해 잠시 계획을 미뤄두었을 뿐 이미 하와이에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을 구입할 자금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주 공사를 통해 담당 변호사와 함께 이주 비자 등을 포함한 절차적인 부분도 모두 준비해 놓았다. 금수저인가요? 제가 금수저의 이야기를 왜 들어야 하죠? 그렇지 않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나는 월급 외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정해진 호봉대로 월급을 받으므로 파격적인 연봉 인상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나는 누가 봐도 특별할 것 없는 집에서 태어나 평범한 스펙으로 운 좋게 공기업에 입사했고 그 사실을 축복으로 생각하며 살았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다. 특별히 투자의 귀재였던 것도 아니다. 유난히 재테크에 밟거나 손만 대면 사업에 승승장구하는 유형 또한 전혀 아니었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 예전에 받던 연봉보다 훨씬 많은 돈을 한 달 안에 벌어들이는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마흔의 나이에 그토록 원하던 삶을 살게 되었다. 부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으며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된 일일까? 여기에 대해 답하려면 먼저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과도 갔던 나의 30대를 이야기해야만 한다.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시간들, 지옥 같은 경험을 빼놓을 수 없다. 그 시간을 거치며 비로소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뼈저리게 알아차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나의 경이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지금부터 도대체 무엇이 내 머릿속에 무형으로만 존재하던 상상의 현실을 물리적으로 현실화했는지를 전하려 한다. 내 삶이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은가? 내 삶이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은가? 절대로 지금처럼 평생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절실함과 열망이 있는가? 그렇다면 해운대 백사장에 깔린 수많은 모래알 중 하나와 다를 바 없었던 평범한 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와이 대저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겪어온 시행착오, 눈치 없던 나에게 고맙게도 지속적인 시그널을 보내주었던 나의 무의식, 그리고 단기간에 맞이한 극적의 변화의 과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내 경험이 단 한 명의 내면을 1%라도 변하게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00%의 변화는 1% 아주 작은 변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인생이 100% 바뀐 모든 사람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1%의 변화부터 경험했다. 1%가 없다면 당연히 100%는 없다. 그 1% 변화가 이 책에서 비롯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의 변화, 아주 작은 변화가 아주 작은 습관이 아주 작은 1분이 오늘의 나를 바꾸고 내일을 나에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들어가며 원하는 현실을 만드는 해답, 그 단 하나의 비밀은 당신 안에 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는 새벽, 조수석에 커다란 보온병을 싣고 차가 달린다. 날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출퇴근을 하시던 아버지의 차다. 보온병 안에는 매일 장기침을 달고 사는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가 손수 달인 도라지집이 담겨 있다. 정신없는 새벽 시간, 아버지는 그렇게 보온병을 차에 태우고 출발하셨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한 여성이 작은 주먹을 꼭 쥐고 누군가의 아파트 현관문을 여시 두드렸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만 그 문을 결코 열리지 않는다. 핑도는 눈물을 애써 삼킨 후 걸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온라인 판매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 대형 출판사 영업사원이었던 어머니는 그렇게 모르는 집 대문을 두드려가며 하루 12시간을 밖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때 내가 몇 살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의 눈에도 그 누구보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부자가 아니었다는 것도 분명했다. 자라면서 나는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고 부모님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셨음에도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라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다. 우리 가족은 원래 중산층 정도니까, 원래 부자인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건 아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과거의 나도, 지금의 당신도 참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과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정의다. 별개의 이야기다.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고 해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결코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열심히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원하는 삶을 이뤄낼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껏 당신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 적 없었을지 모르는 마인드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즉, 당신의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에 지금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중요하다. 그러니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성공을 못하나? 돈이 왜 안 모이지? 이래서 언제 되나? 하는 고민에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마인드 없이 성공을 바라는 것은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해놓고 이 비행기가 왜 미국으로 가지 않느냐며 발을 동동 구르는 것과 똑같으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조금 읽었는데도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책을 보시면 중요한 부분 뭐 이런 체크 포인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체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뭐 그림도 조금 들어가 있으면 뭔가 또 이런 거에 끌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계속 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원래 중상층이었던 그 아이는 이후 30년이 넘도록 중산층으로 살아왔다. 무의식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정확히 그렇게 살도록 안내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무의식의 존재를 눈치챘고 이것이 삶의 95%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웠고 무의식에 내재된 중산층 소프트웨어를 삭제했고 부와 성공의 소프트웨어로 새로 설치했다. 처음부터 소위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보다 이렇게 성취해 나가는 것이 압도적으로 가치가 있다. 인생이 바뀌는 과정에서 삶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으며 아는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제 더는 돈 걱정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산을 점점 가파르게 쌓이고 있다. 직장인 시절 받던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매월 세금으로 내는 고액 납세자가 되었다. 그렇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마인드로 인생을 바꾼 나의 이야기다. 아마도 이 책을 읽는 당신은 마인드라는 단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마인드 컨트롤 같은 단어에는 익숙하지만 마인드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왜 사람은 마인드에 무관심할까? 당연한 일이다. 정말 대충 중요하다 정도만 생각할 뿐 95% 이상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그런데 지금껏 이 마인드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있다고 해도 성공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소수만 성공을 한다. 마인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혈압 측정기처럼 마인드 측정기가 있다면 사람들은 매일 마인드를 민감하게 반응하며 어떻게 하면 마인드 수치를 이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살았을 것이다. 물론 마인드 측정기 같은 것은 세상에 없다.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 한다. 눈에 보이는 건 믿는 것이 아니다. 그냥 거기 있는 것일 뿐. 눈 앞에 가져다 놓으면 그제야 진짜 중요한지 아닌지 판단해 보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원래 세상에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중요한 것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예를 들어보겠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와 바다의 영역은 5%가 채 되지 않는다.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 중 우리가 아는 것은 4.9%를 차지하는 일반 물질일 뿐이다. 죄송합니다. 4.9%를 차지하는 일반 중입자 물질 뿐이지만 그조차도 맨눈으로는 볼 수는 없다.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의심의 여지 없이 존재하는 미시세계도 우리는 볼 수 없다. 어디 이뿐인가? 당신의 마인드, 그러니까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 잠재력, 가치, 신뢰, 자신감과 자존감, 에너지, 두려움, 불안, 시간, 살아가는데 엄청난 중요한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더 많은 경험과 삶, 부를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생을 바꾸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도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이 책은 바로 그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다. 더 마인드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쯤 당신은 마인드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을 넘어 행동하게 되리라 장담한다. 무슨 행동?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행동이다. 그러니 이왕 이 책을 읽기로 결심했다면 그저 읽지 마시라. 온 마음을 다해 읽고 또 읽어야 한다. 책에 메모를 하고 밑줄을 치고 귀퉁이를 적어가며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한다는 심정을 돋아 보기를 권한다.
심정으로 쳐다보기를 권한다. 또한 끊임없이 당신의 상황에 대입하며 읽어야 한다. 이게 바로 책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기법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당신은 변화한다. 당신의 삶 또한 바뀐다. 지금 우리는 이른바 성공 방법론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 성공 방법론 과잉 시대. 당신 역시 그간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콘텐츠들을 적지 않게 접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 왜 그럴까? 그 뛰어나다는 방법론들에는 당신의 생각을 탁 하고 쳐주는 울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생각은 감정을, 감정은 행동을, 행동은 결과를 낳는다. 맨 앞에 있는 생각이 진동하도록 울림이 닿아야 그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으로 인해 지금껏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된다. 그 행동이 결과를 가져오며 인생이 바뀐다. 당신이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물론 긍정적인 구호나 좋은 말 대잔치로는 당신의 머릿속에는 생각의 종을 쳐서 울림과 소리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강력하게 건드려 당신의 인생이 기어코 바뀌게 만들 것이다. 이 책은 결코 학술적이지가 않다. 100% 내가 직접 경험하고는 100% 내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정수만 담았다. 1년에 200권 이상, 지금까지 수천 권의 책을 읽었지만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도 내가 직접 해보고 느낀 점만 전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마인드의 세계를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불필요한 설명은 모두 없앴다. 책에 학술적인 내용이 가득하다면 당신은 이를 이해하기 위해 별도로 또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럼 얼른 성공해서 인생을 바꿔야 하는 당신의 시간이 지체되지 않겠는가? 이는 마치 운전면허를 따고 싶을 뿐인데 자동차의 구동 메커니즘에 대한 공학적 지식을 이해하느라 골머리를 앓는 것과 같다. 빠르게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학술적인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마인드에 대해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책을 읽고 하루라도 빨리 행동에 옮기는 편이 낫다. 당신은 바로 어깨까지도 마인드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크게 궁금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괜찮다. 이 책의 첫 장을 넘겼다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연봉, 저축, 주식, 부동산 투자법 아니라 그 원천에 있는 마인드라는 사실을 눈치챌 가능성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으니까. 사실 나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누가 좋다고 해서 해봤는데 효과도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시간만 아까웠던 경험을 떠올려보라. 학생 시절 야간 자율학습 때 왜 엎드려 잠을 잤는가. 반면 스스로 원해서 신청한 요리,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그 누구도 엎드려 잠을 자지 않는다. 미리 해둘 말이 있다. 나보다 마인드에 대해 깊은 학문적 조예를 지닌 사람,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나는 일찌감치 사업에 뛰어들어 건실한 기업을 일궈낸 기업가도 아니고 투자의 귀재도 아니며 돈 버는데 탁월한 감각을 지닌 사람도 아니다. 오로지 마인드를 통해 끝내 원하는 삶으로 인생을 바꿔낸 한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피아노를 처음 배우려는 당신에게는 세계적인 조성진 피아니스트보다 동네 피아노 선생님의 친근한 레슨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그런 동네 피아노 선생님을 자처한다. 당신 옆에 나란히 앉아서 둔 당신의 마음과 어설픈 움직임을 이해하고 해주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학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부디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사는데 단 1%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리라 확신한다. 당신은 성공한다. 당신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원하는 삶을 현실화할 당신에게 2023년 겨울 하와이 도저택. 나는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끌어당겼는가? 원하는 현실을 만드는 해답. 그 단 하나의 비밀은 당신 안에 있다. 부와 성공의 원칙을 인수분해한다. 무의식에 설치된 가난을 삭제하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결국 부자가 된다. 이렇게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사진들을 넣어서 하와이 대저택님의 마인드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나는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끌어당겼는가. 정말 재밌고 이렇게 제가 신이 나네요. 우리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지 정말 그렇지 않아? 스벅대 1일에 경쟁률을 뚫고 회사 합격 통보를 받은 날 부모님은 신의 직장에 취업했다며 나보다 더 기뻐하셨다. 야구에서 끝내기 역전 홈런을 친 기분이었다. 좁디 좁은 취업문을 뚫고 드디어 해냈다. 그것도 대기업 수준의 연봉에 정년이 보장된 공기업이었다. 정년퇴직 이후에는 연금까지 나오는 돈 걱정 없는
회사였다. 대기업 직원이지만 야근과 승진 경쟁,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던 친구들과 언제 매출이 뚝 떨어질지 알 수 없었던 불안해하는 자영업자 선배도 나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정도면 내 인생도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깨졌다. 공기업이라고 하면 다들 칼퇴와 워라밸이 당연한 줄 안다. 그러나 몇몇 부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20%가 전체 생산량의 80%를 해낸다는 파레토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곳이었다.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일의 강도가 세기로 악명 높은 주요 부서로 발령이 났고 그곳에서 나쁜 상사를 만나 정말 과로사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했다. 2년 동안 주말 출근을 했고 그중 대부분은 출근한 날 퇴근하지 못했다. 매일같이 밤 12시에 넘어서 퇴근했다는 뜻이다. 그것도 모자라 집에서는 모니터 2개를 식탁에 세로로 세워놓고 계속 일했다. 이 시기는 차마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이때 절실히 느꼈다.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바로 옆 부서만 해도 저녁 6시만 되면 매우 한산하다. 입사 동기들은 정시 퇴근은 물론이고 금요일이면 주말 계획을 세우기 바빴다. 같은 날 입사했는데도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동기들을 보며 나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을 빠졌다. 9to6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조직 문화에서 이렇게 혹사당하는 이 직원이 있을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주말에 일하러 나왔던 거야? 왜 그냥 사고를 쳐? 그럼 그 부서에서 바로 빼줄걸? 참다 못해 고민을 털어놓으면 동료들은 별 생각 없이 조언했다. 일을 적게 하려고 일부러 사고 치면서 정년까지 버티는 삶이라 일부러 사고를 치며 살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건가? 아니 무엇보다 내가 정년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아무런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동료들의 조언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제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본인의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일에는 진정으로 공감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만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을 뿐이다.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끝까지 차오를 때면 그래도 남들 다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이니까 라며 떨쳐버리려 애썼다. 안타깝게도 내게 닥친 불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큰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에 섣불리 단행한 인생 첫 투자에서 혹독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사실 나는 이 단어를 쓰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에게 조금 더 와닿게 하고 싶어 사용했다. 그리고 기회라고 걷어 대놓고 쓰여 있는 경우는 없다. 실패, 위기, 좌절, 위험, 두려움, 리스크라는 표지 속에 기회라는 알맹이가 들어있다. 하와이 대적생님은 사실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더 와닿게 하고 싶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 오늘은 책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한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책을 일찍 마무리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밀린 숙제들이 많습니다. 결혼 준비로도 바쁘고 아무래도 이제 회사 일도 그렇고 해서 빨리 실행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실현하고자 이렇게 빨리 책을 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짧은 독서였지만 정말 깊은 배움이 되었고 또 이제 꾸준히 읽어 이 책을 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루하루 제가 계속 책을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또 제 자신도 있지만 주변에서 도와주는 가족들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구독자 여러분도 제가 재미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를 관심 있게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세운 목표들이 있어요. 이번 달에 구독자 몇 명을 만들자. 또 올해는 몇 명을 목표로 한다. 해가지고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달의 목표는 100명을 위해 힘차게 나가는 것이고요. 올해의 목표는 10,000명을 위해 크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10,000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작은 한 명 한 명이 또 크게 불어나면 1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고 5,000명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었고 또 그걸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명이 되면
마이크도 하나 사야지. 아니면 또 500명이 되면 내가 필요하진 않지만 와이프가 갖고 싶었던 게 있는데 진짜 이거 하나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또 그 목표를 달려가기 위해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해야 하는지 꾸준히 노력하고 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또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 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